집 팔렸다는 이재명, 총리와 킥킥대면서 무주택 서민 공개 우롱. 왜 무주택 서민을 공개 우롱한 결과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 일단 이 황당한 상황이 있었던 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통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갑니다. 배석자로 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랜만에 이제 선거도 있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배석자로 참석을 하면서 가서 작심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바로 부동산 문제, 서울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발언이 저지당했습니다. 서울시장 발언이 저지당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펜앤마이크 기사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 기사.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 이재명, 오세훈 부동산 발언 가로막았다. 부동산 발언 좀 하려고 하는 건 가로막아 버렸다. 자, 황당합니다. 그 전에 한성숙이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국무총리, 정말 왜 갑자기 한성숙 국무총리 카드가 등장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맡긴 것 아닌가?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일단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시도를 했는데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이재명이 제지하는 바람에 끝내 발언을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촌극.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참석 여부를 고민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직접 부동산 민심을 좀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참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성숙에게 먼저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정책 관련 토론을 하던 중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말 좀 하겠다고. 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발언 기회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는 한성숙이 14일부터 그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다. 부처별로 국민 대토론회 보고대회 같은 거 한다고 하죠.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놓으려는 것이 좋겠다. 말을 알래 잘라버립니다. 말 못하게 잘라버립니다. 그 토론회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아예 잘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듣지도 않고. 이거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했을까요? 정치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미리 예고를 했죠. 오늘 내가 가면은 서울의 집값 문제 좀 따지겠다. 그러니까는 그 골치 아프니까는 그 발언 그건 주지 마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겠죠. 시작 전에 이제 코치를 받았어. 그래서 발언 기회를 주면은 분명히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판할 거니까 발언 기회 주면 안 돼. 그래서 발언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발언 기회는 안 주고. 자, 시장님이 주실 건은, 말씀하실 건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세요. 서류 제출하세요. 말하지 말고. 참. 이재명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서류,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현황 보고도 거기다 같이 넣어달라. 현황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보고서를 낼 때 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됐는지, 오세훈 시장 때 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것도 같이 넣어라.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집값이 오른 거 아니냐. 오세훈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TV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되기 전에 그래도 이제 당선 인사를 해야 되니까 당선 인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재명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그냥 당선 인사만 해.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 그런데 역시나 오세훈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것은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행정과 관련해 이렇게 이제 말문을 막 시작하니까 이재명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끝내세요. 또다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상황입니까? 국무회의에서도 이틀막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은 본인의 이 정책 실패가 이제 부각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재명은 오세훈이 정말 믿겠죠. 자기가 픽한 정원호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꺾고 왔으니까. 자, 이 오세훈 발언을 이제 이재명하고 한성숙이 공개 저지를 했죠. 공개적으로 저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재명하고 이 한성숙이 집 없는 서민들을 공개적으로 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우롱했다고 느낍니다. 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또 오늘 그 황당한 또 일을 했는데 국무회의 하면서 뭐냐 이제 저렇게 이 발언 가로막은 것 그거 외에 또 있습니다. 뭐라 황당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국무회의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사이에 유튜브에도 막 그 생중계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초고가 1주택 아주 비싼 값의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여부하고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로 달아달라 적극 요청을 합니다. 회를 하면서 저 이제 기사는 안 보여서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로 달아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대 논란이 있다. 지금 국무회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 그 적석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냥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그것하고 차별화해서 보유세 폭탄을 던질 것이냐 그거를 눌러주세요. 좋소 1번 실소 2번.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오늘 그 오전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이재명이 주재하는 유튜브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극성 지지층들이죠. 열성 지지층들. 그 열성 지지층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 표결.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이 막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댓글을 막 보더니 예,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90%가량이 1번입니다. 1번이 뭡니까? 더 많은 부담을 시켜야 된다. 보유세 폭탄을 던져야 된다. 초고가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 그 90%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느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민심, 전체 민심처럼 이야기합니다. 90% 이상이 차별화해서 부동산 세금, 보유세 폭탄을 던지는 것을 민심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하는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열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설문조사를 해놓고 이게 민심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이재명이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의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자. 10억 원 이상이면 1번. 10억 원 이상짜리 주택에 막 폭탄 던지는 거면 1번. 20억 원 이상이면 2번. 30억 원 이상이면 3번. 숫자를 눌러주세요. 이게 뭐 지금 국무회의 하다가 자기 극성 지지층들하고 이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쫙 살펴보고 나서 댓글 살펴보고 나서
30억 원을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니까는 이재명이 또 시가 기준 30억 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몇억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식으로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좀 희덕거리면서. 김용범 또 정책실장도 같이 막 이제 댓글 보다가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웃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왜냐하면 20억 원의 정도의 이 보유세 폭탄을 던지면은 폭탄 맞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또 웃으면서 이거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사람들 대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 없는 서민을 그냥 우롱하는 발언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김용범, 초고가 기준, 그러니까 보유세 폭탄을 던지는 기준에 의견 중에 20%도 꽤 많습니다. 하니까는 자기들끼리 지금 뭐 지지층을 놓고 막 대상으로 한 거죠. 열성 지지층을 놓고.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웃으면서, 그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한성석이 옆에서 끼어댑니다. 또 웃으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웃으면서. 한성숙 하면은, 고가 아파트 내채,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내채 생각나시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한 총리 주택이 20억이 넘어요. 뭐 20억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난 집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성숙이 예, 집 한 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20억 넘습니다. 막 자들끼리 웃으면서 이 유튜브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 우선 한성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 집 한 채 있습니다. 20억은 넘습니다. 한성숙이 부동산 내채로 큰 논란을 일으켰죠.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내채가 논란이 됐는데 안 팔고 버텼습니다. 다주택자를 악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악마, 돈이 악마라, 돈이 악마다, 이렇게 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 돈을 겨냥한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다주택자를 악마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대악마죠. 내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니까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표결을 해야 되죠.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는 표결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 통과시켜버리면 되니까 내채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못하면 이제 표결해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 새 채를 후다닥 팔아치웠죠. 후다닥 팔아치운 것이 이 송파구 잠실동의 그 잠실 아파트 27억 공시지가 기준이겠죠. 27억에 팔아치우고 그 27억 공시지가입니다. 얼마에 팔아치운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 또 이거 6억인데 이것도 또 팔아치웠죠. 그 다음에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이거 20억짜리인데 그때 권양숙의 머리를 담당하던 강남 미용실 원장 거기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한 채 남긴 게 삼청동,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 이 삼청동에 국무총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 집 하나 있던 것은 15억 공시지가짜리인데 그걸 남겨놓은 것 같은데 이 논란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채 논란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마치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은 넘습니다. 삼청동 집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 난 집 없어. 난 집 없어. 난 무주택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그때 자기 집 내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재명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와대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과 김혜경이 공동으로 소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매도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이게 뭐 팔렸다 안 팔렸다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막바지 계약이 남았다. 토지 거래 허가 등 소정의 법적 절차도 최근 마쳤다.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파트 최근에 실거래가가 30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주변 같은 면적 164.25제곱미터 30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29억에 내놨다. 뭐 이야기도 뭐 하고 했죠. 어쨌든 이게 팔리는 건데 30억짜리를 팔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집 없어. 그런데 이재명이 이 아파트를 변호사 생활을 하던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년 정도 지났네요. 그 기간에 10배 가까이 지금 올랐던 것이죠. 10배 가까이 올랐고, 이게 또 재건축 대상이라고 해서 그때 가지고 있으면 뭐 60억, 50억, 60억 간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안 팔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무주택가는 비거주 아니냐? 지금 뭐 청와대 가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 비거주 주택은 다 팔으라고 하면서 왜 그거 안 파느냐? 하니까 이제 그때 2월 달에 매물로 내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아파트가 나온 직후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서 가계약을 맺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또 그 사람이 사갔는지 어쨌든 다시 이제 집 없다. 그리고 청와대는 곧 이제 잔금 치르고 다 끝난다고 했는데, 뭐 선후관계가 살짝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 매매 가격 같은 것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저기서 이 두 사람이 한성숙 같은 경우에 그 네 채를 가지고 있다가 세 채를 어쩔 수 없이 팔아가지고 집 한 채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나도 무주택자다. 이게 공개적으로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이렇게 뭐 20억, 뭐 30억 하면서 서로 뭐 웃음을 짓고 이렇게 접근을 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 적석에서 무슨 뭐 투표하듯이. 그래서 만약에 저 무주택자들이 저것을 봤을 때는 정말 마치 우롱당하는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 저 국무회의 유튜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골수 지지층들일 텐데 그걸 마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